네, 우리 대자유청, 대한민국 자유 유튜브 총연합이 공동조사하는 여론조사, 정규 여론조사가 2주일에 한 번씩 진행됩니다. 오늘 그 조사가 지난 주말에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어떤 조사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자유 유튜브 총연합회가 실시한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 보고서입니다. 조사 설계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입니다.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 여심위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사항은 정당 지지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41, 국민의힘 37입니다. 오차 범위 안에 접전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를 먼저 봤는데 정원호가 28, 박주민이 10, 서영교가 9. 그런 분포입니다. 이재명이가 띄우니까 뭐 정원호가 누군지도 잘 모르면서 개딸들이 전부 정원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입니다. 여기는 뭐 누가 띄워줄 사람도 없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장만 10년 넘게 하고 있는 오세훈 현 시장은 27 나왔습니다. 나경원이 21 나왔습니다. 아직 출마 선언을 하기 전입니다. 그리고 신동욱이 7, 조정훈이 6 나왔습니다. 2강 2중 또는 2강 2약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참고로 나경원, 신동욱, 조정훈은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 자유파와 저 좌파 것들 전부 합쳐서 서울시장 후보 지지도를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정원호 25, 오세훈 21, 나경원 17, 박주민 10, 뭐 이런 순서로 나옵니다. 이거를 우리 우파하고 좌파를 나눠봤어요. 우파는 오세훈, 나경원, 신동욱, 조정훈 이 4명입니다. 4명의 지지율 21, 오세훈 21, 나경원 17, 신동욱 5, 조정훈 3 이렇게 합치니까 46이 나옵니다. 좌파 것들은 정원호 25, 박주민 10, 서영교 6, 전현희 4 이렇게 또 여기에 김영배 1까지 나왔어요. 이것도 좌파 국회의원입니다. 다 합치니까 46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유파 후보들 합치면 46, 저것들 다 합치면 46. 아주 팽팽한 접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상 대결을 해보니까 오세훈 대 정원호 하니까 38대 44가 나왔고, 나경원, 정원호 하니까 39대 46이 나왔습니다. 뭐 비슷비슷하게 나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현역 프리미엄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오세훈의 시정 운영 평가, 긍정 평가 40, 부정 평가 53. 오세훈으로 이기기 어렵다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또 아까 제가 나경원, 신동욱, 조정훈은 아직 출마 선언도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오세훈이는 10년 이상 서울시장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아까 국민의힘의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를 보니까 오세훈이가 27, 나경원이 21, 신동욱이 7, 조정훈이 6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좀 더 자세한 데이터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60대, 70대 이상 우리 이 자유파 성향이 강한 세대에서 오세훈이가 나경원에 비해서 1.5배에서 2배 높게 나옵니다. 60대에서는 32대 17, 70대 이상에서는 38대 18. 이게 무슨 얘기냐면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오세훈이 서울시장 후보라고 생각을 아직 못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오세훈이는 현 시장이니까 그냥 관성적으로 국민의힘 서울시장? 그럼 오세훈이지 라고 답변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차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이가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결국 국민의힘이 누굴 공천하는가에 따라서 언제든지 우리 쪽 후보는 자유파 국민의힘 지지층들을 모아낼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조사는 오세훈이 말고 누가 있어 하는 이른바 대안부재론은 허상이다, 허구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세훈이 쪽에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대안부재론, 이게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조사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민 1,002명을 대상으로 했고 지역을 대체로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편향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심이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늘 고성욱 칼럼, 서울시장 우파 후보 46, 좌파 후보 46 충분히 해볼 수 있다. 그리고 저쪽은 이재명이가 정원호를 띄운 상태에서 저렇게 나오는 것이고 우리는 아직 다른 후보들이 출마 선언도 하기 전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다. 앞으로 치열한 경선을 통해서 드라마를 만들어내면 그 과정에서 서울시장 후보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고 이길 수 있다. 누구든 오세훈이 아니라 누구든 자유파 국민들의 지지를 결집시키기만 한다면 좌파에 누가 나오든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조사가 오늘 저희 대자유청 공동여론조사의 핵심 내용입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오늘 고성국 칼럼은 파리의 앞발, 악어의 눈물에 속아서는 안 된다. 파리가 앞발 삭삭 비빌 때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줄 착각하면 안 된다. 다음 먹이를 노리고 있는 중이다. 때려잡아야 된다 말이죠. 악어의 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이 눈물 흘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음 먹이를 노리기 위해서 눈 닦고 있는 겁니다. 장동혁 대표의 단식 6일차 접어들면서 자유파 주류의 결집이 분명하게 여러 정황을 통해서 지금 확인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중진들이라는 자들이 뭐 이러면 잘 안 나와요. 이것들이 장동혁 단식장에 와달라고 한동훈이한테 뭐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고 채널A가 보도를 했어요. 나 이런 얼빠진 중진들이 도대체 누군지 중진쯤 됐으면 4선 이상쯤 됐으면 이런 얘기를 그래 익명성 뒤에 숨어서 할 거야? 그 정도 자신도 없으면서 무슨 뭐 이것들이 뭐 송원석이랑 만나가지고서 뭐 이거 한동훈이를 좀 단식장에 나오게 해야 되는 것 아니야? 뭐 야 우리 의견을 좀 전달하자 뭐 이런 얘기를 지것들끼리 설왕설래 한 모양인데 그 중에 어느 누군가가 뭐 언론 플레이를 했겠죠. 그러니까 또 다른 의원이 이건 뭐 우리가 단체로 뭐 누구 대표로 보내자는 게 아니고 뭐 그냥 그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나 참. 자 한동훈이는 뭐 하여튼 장동혁 대표 단식 현장에 나가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하는 보도까지 있습니다. 그것도 취재랍시고 했나요? 그런데 한동훈 똘마니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동훈 대표가 단식 중인 장동혁 대표를 찾으면 오히려 단식 효과가 반감돼 장동혁 대표에게 좋지 않을 것이다. 하여튼 이것들이 주제를 몰라요. 이것들이 지금 어떤 처지인지. 그러면서 지도부로부터 공식 요청도 없었다. 야, 이것들 그 수많은 중진들, 당 소속 단체장들, 수많은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그래 지도부한테 연락받고 요청받고 초청받아서 그 단식 현장 가냐 이것들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한 조광한 최고위원, 한동훈이의 그 영상에 대해서 교묘한 말장난을 했다. 어제 한동훈이의 그 영상을 접하는 순간 악어의 눈물이 떠올랐다. 진정성 없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정치를 가슴으로 해야지 영악한 머리를 앞세워 교언영색, 교묘한 말과 꾸민 얼굴빛이라는 뜻입니다.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교언영색. 영악한 머리를 앞세워 교언영색으로 더 이상 세상을 속여서는 안 된다. 동료 시민들 마음 이제 그만 아프게 하라. 동료 시민이란 말을 또 골라서 썼어요. 제가 한마디로 다시 결론 내립니다. 파리가 앞발을 싹싹 비빌 때는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 털어내는 중입니다. 지금. 그래서 다음 먹이를 찾는 중이에요. 악어가 눈물 보일 때는 물속에 숨어 있다가 다음 먹이를 찾기 위해서 눈 닦고 있는 중입니다. 악어의 눈물에 속지 말고 파리의 앞발에 속지 맙시다. 지금은 제가 수십 번 더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사과의 시간이 아니라 척결의 시간이다. 척결할 때 지지율이 올라간다. 우리 조사도 이른바 좌파 성향의 리얼미터 조사까지도 그렇게 나오지 않냐. 한동훈 척결로 지지율 확실한 역전 50% 가자. 네, 오늘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아까 김재원 최고위원 단식 3일차 동조 단식을 하고 있는 김재원 최고위원과의 전화 인터뷰를 짧게 했습니다만 여기서도 산소 포화도가 위험 수치에 달해서 산소 발생기를 장동혁 대표가 착용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의료진의 권고 또 주변 사람들의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단식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대자유총의 현장 생방송 중에 장동혁 대표와의 짧은 인터뷰가 있었는데 이 인터뷰에서 장동혁 대표는 거대 여당의 폭정에 맞서 소수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1분 1초라도 국민께 더 호소 드릴 수 있다면 쓰러질 때까지 하겠다는 단식 계속 입장을 확고하게 밝혔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작은 목소리에 분명한 결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는 쌍특검, 공천 뇌물 특검, 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과 민주당 통일교 커넥션 특검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특검은 그저 작은 잎새, 작은 나뭇가지에 불과하다. 자, 작은 잎새야 작은 나뭇가지라고 하면 거대한 뿌리를 쳐내야 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거대한 뿌리에 무엇이 있는지, 왜 그 거대한 뿌리와 싸우고 있는지 국민들께서는 잘 아실 것이다. 특검 하나 한다고 대한민국 미래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특검을 통과시키는 것이 그 뿌리를 파낼 수 있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또 장동혁 대표는 SNS 페북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지지자들이, 당원들이 내 어깨를 받치고 있다. 국민이 물을 선물한다. 봄이 오는 소리, 민심의 봄이다. 이제 길게 쓰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짧게 떠오르는 단어 몇 개를 연결해서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에 올린 메시지에는 더불어민주당은 미동도 없다. 이제 더욱 분명해졌다. 정권이 흔들릴 정도의 부패가 있는 것이다. 내가 버틸수록 그 확신은 강해질 것이다. 민주당은 이 순간에도 자백을 반복하고 있다. 국민의 심판은, 국민의 특검은 이미 시작됐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 10여 명이 장동혁 대표를 찾아서 장동혁 대표의 단식을 지지하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특검을 받지 않는 민주당을 규탄한다. 목숨 걸고 하는 장동혁 대표의 단식에 강력한 지지를 표명한다. 서지영 의원은 여의도 정치권을 25년 이상 봐왔지만
초선 의원이지만 보좌관 생활을 한 20년 넘게 했기 때문에 이제 25년 이상 봐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야당 대표가 단식하는 상황에서 여당 지도부, 대통령실 관계자 어느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사례는 처음이다. 목숨을 건 단식을 하고 있는데 그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조롱하고 폄하하는 반인륜적인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하면서 여권을 강력하게, 좌파들을 강력하게 성토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내일 장동혁 대표는 굉장히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리고 이 2차 고비가 넘어서면 그때는 거의 무아지경 상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버티지 못하고 혼절해서 병원에 급하게 후송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병원에 갔다는 소식을 들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장동혁 대표의 말대로 국민이 장동혁을 버티고 있다. 국민이 국민의힘을 이렇게 세우고 있다. 네, 오늘 고성욱 칼럼 장동혁 대표 국민이 지키고 있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유파 진영에 있다고 하면서 썩은 내를 내고 구린 내를 내고 더러운 냄새를 풍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자들을 전부 다 국민의힘에서 퇴출시켜야 하고 자유파 진영에서도 쫓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굶어 죽어라. 한동훈 보육이라는 단톡방에 올라와 있는 한동훈 똘마니들의 글입니다. 실내에서 하지 말고 국회 바깥에서 돗자리 펴고 단식해라. 머리 밀고 단식해라. 강선우가 이재명에게 했듯 김민수가 이부자리 펴줘라. 구태 물건들 모두 죽어라. 얼마 안 남았는데 뭔 밥도 굶고 생쇼를 하냐. 똥여가 죽으면 되지 뭔 말이 많노. 쇼 단식 누가 하랬냐. 야외 단식이면 돗자리 펴고 삼겹살 구웠다. 냄새 풍겨서 꼬려 죽어라. 이게 한동훈 보유국이라는 단톡방, 국민의힘 책임당은 비대위라는 단톡방, 한동훈 똘마니들이 올린 글들입니다. 최강 한동훈이라는 단톡방에는 윤석열은 탄핵 징역받아도 제명 못하면서 청정수 한동훈을 제명한 장동혁 네가 사람 새 X냐. 개 XX 새 XX 개 XX야. 굶어 죽어라. 위드훈이에는 야 똥혁 너도 죽어. 윤석열 죽이고 황교안 죽이고 이제 장동혁 죽일 차례. 굶어 죽은 송장 평생 못 봤는데 보여주라. 김영주라는 자 저 좌파 쪽에 있다가 지금은 한동훈 쪽에서 활동하는 패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자가 죽으면 좋고 끝까지 단식하게 하고 병원 실려가서 죽으면 좋다. 실외에서 텐트 쳐야지 건물 안에서 미친 X. 이런 발언을 방송에서 했어요. 종편에서 유튜브에서 했어요. 그런데 유튜브보다 훨씬 심각한 게 이 한동훈 똘마니들이 모여있는 이 한딸 단톡방들 이른바 한딸 커뮤니티에서의 글들입니다. 그래서 이 한동훈이 하나만 쫓아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더욱 확실하게 하게 됐습니다. 이 한동훈 똘마니들이 오늘 고성구 TV 댓글창에도 들어와서 저를 비난하고 욕하고 방송을 방해하는데 여러 커뮤니티 여러 유튜브에 이 한동훈 똘마니들이 나와서 온갖 거짓말로 저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음해하고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아예 보지 않기 때문에 대응할 가치도 못 느낍니다만 그걸 보시는 우리 자유파 국민들 너무 황당하고 분하고 화가 나서 고성범 본부장한테 그런 영상을 보내기도 하고 의견을 보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 당무위원회 그리고 윤리위원회에다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한동훈이를 제명시킨과 동시에 또 수사 의뢰한과 동시에 이것들도 하나하나 다 찾아서
고발하고 수사 의뢰하자. 할 수 있어요. 제가 단식하고 난 후유증으로 방송 중에 잠깐 혼절했을 때 차라리 깨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따위의 댓글들을 좌파 것들도 달고 한동훈 똘마니들도 달았던 것 같아요. 그거 우리 법무법인 해의 식구들하고 정정일 변호사가 또 류여애 교수가 밤새워 가면서 다 이 글 확인해서 전부 고발했습니다. 그때 제가 고소했습니다. 그때 고소했던 자들이 지금 차례차례 사법 처리 당하고 있어요. 때로는 제가 몇 번 전해드렸습니다만 정말 죄송하고 다시는 그런 일 안 하겠습니다. 착하게 살겠습니다. 이러면서 반성문 보내고 그리고 변상하겠다고 해서 뭐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걸 내서 저희가 소치하를 해준 사람도 몇 명 있고 죄질이 아주 나쁘고 반성을 전혀 하지 않아서 끝까지 형사처벌로 지금 밀고 가는 사안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당대표가 목숨을 걸고 단식투쟁하고 있는데 이런 반인륜적인 폐악질로 당대표를 비난하고 능멸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것들의 대다수가 저는 한동훈이가 입당하세요 해서 끌어들인 당원들이거나 한동훈 똘마니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원이라면 쫓아내고 당원이든 아니든 수사 의뢰를 해서 한동훈 세력 전체를 정치판에서 완전히 영구 퇴출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국민의힘이 다시 건강하게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하나만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한동훈과 그 일당들을 완전히 일망타진 척결하는 제대로 된 당무감사와 제대로 된 윤리 활동을 촉구하겠습니다. 고성국 칼럼입니다. 네, 어제 국회 로텐도 홀 박근혜 대통령과 장동욱 대표의 아름다운 만남으로 우리 자유파의 대결집의 본격적인 신호탄이 올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0년 만에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장동욱 대표를 만나서 단식 중단을 간곡하게 호소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다가오자 텐트에 누워있던 장동욱 대표가 부축을 받으면서 밖으로 나와서 이 간이의자에 앉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간이의자에 앉고 장동욱 대표도 간이의자에 앉아서 두 사람이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물과 소금만 드시면서 단식하신다는 말을 들어서 많이 걱정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단식을 하게 되면 몸이 많이 상하게 돼서 회복이 많이 어렵다. 이런 이 대표의 단식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은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 여당이 장동욱 대표께서 요구한 통일교 공천 비리 특검을 받아주지 않아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단식이 아니냐고 비난할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정치인으로서 옳다고 생각한 것에 대해 목숨을 건 투쟁을 한 것, 이 점에 대해 국민께서 대표의 진정성을 인정할 것이다. 앞으로 여러 가지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훗날을 위해서 오늘 단식을 멈추시고 건강을 회복하셨으면 한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단식을 그만두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으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장동욱 대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자 박근혜 대통령이 고맙습니다. 오늘 멈추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앞으로 건강 빨리 회복하시면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겁니다. 다시 뵙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어나서 나갑니다. 또 장동욱 대표가 일어나면서 방문에 감사를 표시하자 앉아 계시는 것도 힘드실 텐데 그냥 쉬시라, 앉아 계시라
재차 당부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자리를 떠난 뒤에 장동혁 대표는 텐트에 누웠어요. 잠깐 앉아 있었지만 그것도 힘들었던 거죠. 텐트에 누워서 눈가를 훔치는 장면이 보였다고 하는데 아마 여러 가지 마음으로 눈물을 좀 흘렸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직후에 장동혁 대표는 단식 중단을 선언하고 그리고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아까 서명옥 의원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전해드린 대로 병원에 이송하자마자 수액 주사를 우선 맞고 그리고 정밀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간단한 대화는 가능한 상태지만 흉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래요. 가슴이 아프다. 그리고 이게 심장 쪽에 문제가 생길 때 가슴이 아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심장 관련 검사를 우선 진행한 것 같습니다. 아까 인터뷰에서도 서명국 의원이 밝힌 대로 8일간의 단식으로 발생할 수 있는 뇌 손상, 심장 손상, 신장 손상 등 여러 가지 장기 이상 여부를 체크하기 위해 정밀 검사에 들어갔다.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오는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아직 검사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위급한 상황은 넘긴 것 같다. 그리고 격리공간 입원은 이게 음압병실이 아니다. 치료와 검사를 위해 격리공간에 들어간 것이다. 흉통이 제일 중요한 사인인데 심장 이상 가능성이 제일 중요해서 이에 대한 검사를 우선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장동혁 대표의 단식 중단 직후 비상 의총을 비공개로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주로 대여 투쟁 방안, 당대표 단식 중단 이후에 대여 투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6.3 선거를 앞두고 자유파 전체, 보수 진영 전체가 총집결해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하나로 했다고 합니다. 최수진 대변인은 장동혁 대표는 단식을 마쳤지만 우리는 끝까지 특검 수용 및 민주당 폭거에 맞서 투쟁하겠다는 총의를 모았다. 행동 지침으로 주말에 다 지역구에 내려가서 의원 당협위원장들이 장동혁 대표 단식에 이어서 투쟁하기로 했다. 보수가 결집해서 지방선거에서 승리하자는 이야기들이 다수였다. 각 지역구별로 당협위원장, 의원을 중심으로 릴레이 시위를 하거나 당원들이 모여서 교육이나 연수를 하면서 투쟁해 나가는 일을 계속할 것이다. 한동훈에 대한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 장동혁 대표의 단식을 계기로 보수가 결집했고 대여 투쟁을 더 강력하게 하자는 총의가 모아진 의총이었다. 송언석도 장동혁 대표의 투쟁은 끝났지만 장동혁 대표의 단식 투쟁은 끝났지만 우리의 투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지난 8일간 장동혁 대표는 오로지 정신력 하나로 버텨왔다. 장동혁 대표의 단식 투쟁을 격려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러면서 비상의총을 마쳤습니다. 네, 고성호 칼럼. 진짜 단식 투쟁은 지금부터다. 진짜 투쟁은 지금부터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한동훈 제명은 우파 결집의 전제 조건이다. 장동혁 대표의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이 박근혜 대통령의 간곡한 호소로 종료됐습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지금 병원에서 이틀째 회복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인데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의 단식 투쟁이 끝나자마자 저 보수 위장 족벌 언론들, 한동훈 똘마니들, 당내의 기회주의자 부역자들이 다시 장동혁 대표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한동훈 징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심 청구 기한이 지난 23일 어제였습니다. 한동훈이한테 마지막 기회를 열흘간 줬는데 당헌 당규에 열흘 재심 기간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한동훈이 이자는 재심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료가 됐으니까 이제 처리해야 되는데
그 회의가 26일 최고위원 회의입니다. 그래서 공은 다시 장동혁 대표한테 넘어왔다 그러는데 장동혁 대표한테 넘어온 게 아니라 최고위원 회의에 넘어온 거죠. 그리고 언론들은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건강 문제로 26일 최고위원 회의에 회의를 주재하기 어려울 것이니 한동훈 징계 문제는 더 늦춰질 거다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데 저는 휠체어 타고서라도 최고위원회에 참석해서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이 징계를 확정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늦추면 안 돼요. 또 지도부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최고위원들 분위기입니다. 윤리위 결정. 한동훈 제명이라는 윤리 결정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변수가 하나도 없지 않냐. 따라서 이번에는 처리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다수라고 합니다. 또 한동훈이가 그 수많은 기회주의자들 족벌 언론들의 종용에도 불구하고 단식장에 코빼기도 붙이지 않아서 한동훈 스스로 고립을 자초했다고 하는 한동훈 똘마니들의 탄식도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장동혁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읍소하면서 한동훈 징계를 막아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는데 한동훈이가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이런 자책과 한탄이죠. 한동훈 똘마니들끼리 모여서 하는. 그래서 지도부 한 관계자는 뭐 보수 대통합을 위해서 한동훈이 징계를 유보하고 함께 해야 된다는 그 주장에 회의적인 지지층이 훨씬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를 20% 박스권에 갇혔다고 혹독하게 비난하면서 그냥 압박하고 흔들어대던 그 족벌 언론들 한동훈 똘마니들이 마치 무슨 성경처럼 인용하던 조사가 바로 한국 갤럽 조사입니다. 근데 한국 갤럽에서 한동훈 제명 처분과 관련해서 조사를 했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48%는 제명 처분해야 한다. 35%는 처분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왔다고 갤럽이 발표했어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제명해야 한다가 34, 하면 안 된다가 34예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동훈이가 자유우파 진영의 내부 분탕자인데 자기들한테 이로운 행동을 매번 입만 열 때마다 해주는 자인데 이 자를 왜 제명하냐. 이런 제명 반대 여론이 당연히 높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34대 34예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중에도.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는 48%가 제명해야 해. 제명하면 안 되는 35예요. 또 성향별로 내가 가장 아주 강한 보수야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62%가 제명해야 돼. 강한 보수인데 27%는 제명하면 안 돼. 나 약간 보수야. 나 중도는 아니야. 하여튼 나 보수는 보수야. 40%가 제명해야 돼. 36%가 제명하면 안 돼. 자, 갤럽 조사에서 마저도 이렇게 나왔어요. 따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한동훈 제명을 하지 않으면 바로 이 갤럽 조사에서도 제명해야 되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우리 자유파의 주류 본대가 흩어질 수 있다. 이거는 중도 확장이 아니라 자멸로 가는 것이다. 한동훈 제명 이 문제야말로 자유우파 결집의 절대적인 전제 조건이다. 더 이상 시간 끌 상황이 아니다. 비록 병원에서 회복 치료 중이라 하더라도 장동혁 대표가 휠체어 타고서라도 월요일 최고위원회를 직접 주재해서 한동훈 제명을 확정지어라. 그래야 비로소 자유파 대결집에 기반한 6.3 선거로의 전진이 가능해진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